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양쌤의 건강한 건강보험의 보험심사평가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이번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 앞 시간에서 5문제 정도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 시간 뒤쪽에 문제풀이 있기 때문에 좀 보다가 끄신 분들은 뒤쪽에 있는 5문제 문제풀이 꼭 하세요. 그 안에 기출문제 하나, 그 안에 출제문제 하나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인가요? 둘인가요? 둘 들어있습니다. 네, 그 5문제 중에 2문제 나와요, 여러분. 자, 이런 얘기 제가 자꾸 하면 저희 협회에서 잘릴지도 몰라요. 이게 시험 문제 다 알려줘가지고 말이야. 자, 어쨌든 우리 오늘 2차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보험심사평가사 자격시험 예상 문제집 12판, 13판 모두 가능하고요. 11판은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저도 12판으로 지금 문제풀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구입하신 12, 13 모두 가능하십니다. 자, 우리 오늘 풀이 시작할 문제는 28번이에요. 28번부터 풀어볼게요. 28번 외래 환자 진찰료 산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거예요. 외래 환자 진찰료는 우리가 외래로 의사들 보러 가는 거죠. 초진, 재진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초진 우리 몇 점이었죠? 188점 몇 점이었죠? 첫 소개팅보다 두 번째 소개팅 덜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하면서 상대가치 점수 공부했었잖아요. 자, 이 문제의 답 먼저 확인할게요. 답은 5번입니다. 재진 진찰료는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 가산점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만 6세 미만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만 6세 미만은 조금 그래요. 이 가산율이라는 게 1세 미만이랑 만 6세 미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1세 미만은 어떤가요? 자, 어디가 아프세요? 말하면 1세 미만이 대답하나요? 못해요. 그냥 으아 울기만 해요, 애기들이. 근데 만 6세 미만 있잖아요. 저희 집에 이제 만 한 4세, 만 2세구나. 만 2세짜리 애기가 있는데 어디 아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아파요? 엄마 이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협조는 잘 안 해요. 말은 하지만. 그래서 진찰하는데 좀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돈을 좀 더 줘야 돼요. 그런 것들이 가산인데 이 가산을 퍼센트로 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 재진 진찰료처럼 재진 진찰료 같은 경우 만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16.67점, 만 1세에서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6.86점을 가산한다라는 이 가산 점수가 있습니다. 자, 5번. 가산점이 없다라고 했죠? 틀렸죠? 가산점 있죠? 6.86점 가산한다? 입니다. 28번의 답 5번이고요. 자, 다음 문제 훌쩍 뛰어넘어서 35번 풀어볼게요. 35번은 호스피스 입원료의 소정 점수로 오른 것은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원료가 예컨대 20만 원이 나왔으면 그 20만 원에 대한 구성이 의사의 목, 그리고 간호사의 목, 행정의 목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예컨대 병원에서는 의사 40, 간호사 25, 행정 35예요. 이걸 퍼센트로 나눠서 뭐 돈을 주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계산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환자가 병원에 체류하지 않고 저 1박 2일 외박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의사 안 만나죠? 40% 못 받아요. 간호사 안 만나죠? 25% 못 받아요. 하지만 병원에 그 환자 침대에 있고 그 환자 차트 계속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행정관리료 35% 하루에 만약에 입원료가 10만 원이라면 그중에 3만 5천 원만 산정할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 입원료의 소정 점수라는 건데 호스피스는 좀 달라요. 호스피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뭔가요? 옆에서 간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호스피스에서는 입원 환자 간호 관리료가 가장 높습니다. 입원 환자 의학 관리료 의사 만나는 거 26%, 간호사 만나는 거 46%, 병원 관리료 28% 요렇게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게 입원료 소정 점수고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옆 페이지에 39번 요양급여 비용 산정 지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제 커다란 그런 기초적인 어떤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옳지 않은 것은 답은 1번이고요. 통합진찰료 시행으로 퇴원약 조제 시에도 조제료는 산정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퇴원약을 조제할 때도 조제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원 환자한테 퇴원약을 처방해서 조제할 때는 받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먹는 약 남은 거 가져간다. 그럼 퇴원 환자를 위해서 따로 조제한 게 아니죠. 그럴 때는 그냥 의약품 관리료만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의약품 관리료라는 거에 대해서 개념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실 텐데 그냥 모르세요. 괜찮아요. 네.
자, 다음은 44번 요양급여 절차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내가 너무 소중해서 나는 감기일 뿐이지만 내 감기는 서울대병원에서 꼭 치료를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가도 돼요. 근데 다만 진료비가 본인이 100%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100%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진료를 보고 이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서는 충분히 치료가 되지 않겠어요. 더 큰 병원 가보세요. 라고 하는 진료 의뢰서, 요양급여 의뢰서나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서를 들고 여기를 가야지 본인 부담료 6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의료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고요. 사람들이 다 메이커 좋아하고 유명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아파도 다 큰 병원 몰려간단 말이죠. 그렇게 못하려고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웬만하면 의원병원, 종합병원에서 해라. 해결 안 되는 사람만 여기 와라. 너도 나도 여기 오면 진짜 여기서 진료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다라는 것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에선 뭐라고 했죠? 아래 환자 중 진료 의뢰서가 필요한 환자는 이라고 했죠. 진료 의뢰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나 다 예외가 있잖아요. 그 필요 없는 사람들이 뭐냐면 갑자기 뭐 교통사고가 팍 났어요. 그럼 어떻게? 옆에 있는 세브란스 가야 되잖아요. 네, 응급 상황인 경우. 그리고 아기가 나와 분만을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옆에 있는 아산병원 가야 되잖아요. 언제 막 내 미래 아이 산부인과까지 가겠어요? 못 가요, 그죠? 그래서 응급의료인 경우, 분만인 경우, 그리고 치과, 가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이 상급종합병원에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된 장애인분들이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니라 작업치료나 운동치료 하려고 재활의학과 가시는 경우, 그리고 그 병원 직원, 아산병원 직원, 아산병원 당연히 가도 되죠. 그죠? 못 가게 하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죠? 그리고 혈우병 환자가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 요양급여 절차랑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필요하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나오는 거죠. 진료의뢰서가 필요한 사람 누구겠어요? 답은 2번이죠. 위궤양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환자입니다. 위궤양 같은 거, 우리 위염, 위궤양, 현대인이라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동네 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안 되면 위에서 빵꾸 났다 이러면 이제 상급종합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44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훌쩍 넘겨서 우리 61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검사료라는 것들에 대해서 나와요. 병원에서 어떤 내시경도 하고 뭐 스파이널 태핑, 그 척추 어떤 검사 같은 것도 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값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61번 먼저 풀어볼게요.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만 5세의 소아에게 내시경 검사 시 가산율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1세 미만 그리고 6세 미만 애기들 파닥거리고 말 안 듣고 협조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진료비 좀 더 올려줘야 된다. 힘드니까 라고 했죠. 자, 만 5세 미만 소아는 6세 미만에 들어가죠. 만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 소정점수의 50%를 만약에 위내시경이 15만 원이면 이 1세 이하에 대해서는 50% 7만 5천 원 더 플러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만 1세에서 6세 미만 소아에서는 30%를 가산한다. 4만 5천 원을 더 올려준다 입니다. 왜? 애기 다루기 힘드니까. 그죠? 자, 만 5세 소아에게서 내시경 검사 가산율은 답은 5번 30%인 거죠. 자, 다음 치료 목적의 천자입니다. 자, 천자라고 하는 거는 펑처라고 해서 펑처 단어 느낌에서도 오죠. 뭔가 이렇게 했는데 펑 뚫었어요. 펑처. 펑처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체에 있는 어떤 공간 같은 곳에 액체가 들어있는데 그 액체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든지 어떤 검사를 해봐야 될 때 그 액체가 있는 공간을 이렇게 펑쳐 뚫어가지고 이 액체를 가져와서 검사를 하는 것을 우리가 천자라고 해요. 근데 검사를 하면서 여기에 염증이 있다. 누가 봐도 너 염증이 있어. 누런색이 나왔어. 그럼 다 빼내고 항생제를 집어넣거나 혹은 다른 경우에 어떤 약제를 집어넣거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빼내는 값이랑 약도 집어넣는 값이랑 똑같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약 집어넣는 게 돈 더 받아야 되겠죠? 자, 치료 목적의 천자라는 거는 천자해서 빼내고 약 같은 걸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돈 더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천자라는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소정 점수가 있다면 천자를 치료 목적으로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천자가 10만 원짜리면 거기에서 항생제 주입했다. 그럼 13만 원짜리 검사가 되는 거예요. 63번의 답은 3번 30%입니다. 자, 다음 문제 약제 및 재료대 별도 산정입니다. 우리가 검사를 할 때 어떤 약이라든지 재료 같은 것들이 막 같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소변 검사하면 소변 컵
필요하죠. 그리고 혈액 검사하면 어때요? 주사기, 뭐 데일밴드, 그리고 혈액을 담는 병, 바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소변 검사할 때 자, 소변 컵값 50원 내고 가세요 이렇게 하나요, 병원에서? 안 하죠. 이게 바로 이 재료들 산정의 기본 원칙이에요. 원래 검사에 사용된 약재 및 재료대는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어떤 거 돈 받아야 되겠어요? 예외적으로 비싼 거 돈 받아야 되죠. 그죠? 50원짜리, 200원짜리 이런 재료대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이 검사하는데 25만 원짜리 재료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거는 돈 받아야 돼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요. 인체에 주입된 약재, 부하시험에 사용된 약재, 뭐 안기능 검사에 사용된 필름, 형광물질, 사진현상, 인화료, 뭐 이런 것들, 프린트 인화지,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것들은 돈을 받습니다. 이따가 수술도 나오는데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돈을 안 받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수술할 때 쓴 칼, 수술할 때 쓴 꺼즈 이런 거 돈 안 받거든요. 근데 돈 받을 수 있는 건 뭐다? 인공관절 집어넣었다 하면 그 인공관절 돈 받을 수 있고요. 비싼 실 썼다. 실 하나에 막 3만 원, 4만 원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썼다 하면 실값 따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게 수술에서 재료되고요. 지금은 검사에서 재료됩니다. 자, 66번 문제 볼게요. 검사에 사용된 약재 및 재료대는 다음 경우에 별도 산정한다. 옳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고요. 검사에 사용된 약재 및 재료대는 모두 별도 산정한다. 아니죠. 소변컵값 안 받아요. 기본 원칙은 산정하지 않는다 입니다. 근데 예외가 있다 였어요. 자, 다음 문제 우리 105번 풀어보겠습니다. 훌쩍훌쩍 넘겨서 105번이에요. 네, 105번은 갑상선 기능 검사의 급여 기준입니다. 갑상선 기능 장애가 의심되거나 진단 및 치료를 위해서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 검사는 요것들 중에서 3개 골라서 시행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한대요. 병원에서 4개 하고 5개 했다? 그러면 그거는 그 값은 그냥 병원이 책임지는 거고 요양급여로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요거 중에 3개 골라야 돼요. 우리 아마 지난 해부학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갑상선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뭐 T3, T4 이런 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갑상선 호르몬 프리T3, 프리T4 그리고 T3, T4, TSH까지 요렇게 5가지가 갑상선을 위한 검사인데 필요에 따라서 여기서 몇 개 골라라? 3개 골라라 입니다. 자, 문제 갑상선 기능 장애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갑상선 기능 검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T3, T4, 프리-T3, T4 그리고 TSH 요거 아닌 거 고르는 거죠. 자, 답은 3번 타이로닌 바이딘 이거 틀립니다. 다음 우리 106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소변 검사예요. 요 일반 검사라고 해서 환자분들이 응급실 오시거나 아니면 수술장 검사 같은 걸 할 때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싹 끓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게 요 일반 검사고요. 거기 종목이 유로빌리로겐, 단백, 당, 요자멸, 빌리루빈, 케톤체, 뭐 pH, 백혈구 요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요런 것들 중에서 4개 골라서 하면 8.20점 상대가치 점수고요. 요것들 중에서 7개 골랐다? 12.39점, 10개 다 했다 20.90점 이렇게 상대가치 점수가 차이가 있어요. 이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거예요. 106번의 답은 5번 크레아틴입니다. 자, 다음 문제 125번 요소 호흡 검사예요. 요소 호흡 검사죠. 요소 호흡 검사는 언제 하냐면 여러분 헬리코박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하면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하면서 광고 하잖아요. 위에 있는 어떤 균이에요. 이 헬리코박터 이 헬리코박터 균을 검사하는 건 우선 내시경을 해가지고 거기 조직을 조금 떼서 이 헬리코박터 검사하는 키트에 딱 꽂으면 그 키트가 원래 노란색인데 핑크색으로 변해요. 그럼 이 사람 헬리코박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약을 먹여가지고 치료를 하죠. 약을 다 먹이고 나서 다시 있는지 검사하는 게 내시경으로 안 하고요. 그때는 이 요소 호흡 검사라고 하는 후 불어보세요 라는 검사를 해요. 훨씬 간단하죠. 이 후 불어보세요 검사는 헬리코박터 진단 받고 약 드시고 박멸 치료 후 4주가 경과한 후에 시행할 때 한 번 인정을 한대요. 그리고 균이 박멸되지 않아서 안 됐네요 하면서 추가로 한 번 더 할 때 한 번까지 인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헬리코박터가 있냐 없냐를 우리 이걸로 검사하면 너무 좋겠죠. 내시경으로 안 하고 후 불어서 검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소비를 막기 위해서 진단검사를 위한 목적으로는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보험급여가 인정되지 않고요. 그러면 돈 내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급여라는 거는 무조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없던 일처럼 그냥 공짜로 해주거나 아니면은 청구하고 삭감이 돼야 되는데 어떤 병원이 없던 일로 공짜로 해주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감염 여부 진단하기 위해서는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자, 125번 우리 답 한번 확인할게요. 자, 125번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박멸 치료 후 인정 기준으로 옳은 것은 몇 주라고 했죠? 약 먹고 4주 후에. 답은 5번입니다. 자, 125번 내시경 천자 생검료 이제 이거 복합적으로 나왔어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복합적으로 나왔어요. 이 각각의 어떤 검사들의 기준에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의 답은 3번입니다. 내시경 하 생검을 하는 경우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내시경 하면 이제 위내시경,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위 모습을 살펴보고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에 폴립이 있었어요. 그러면 들어간 김에 떼고 나오죠. 들어간 김에 떼고 나오는 게 내시경이 10만 원이면 거기에서 20% 2만 원을 더 추가로 얹어준다라는 거예요. 그 폴립을 뗀 값. 그러니까 용종을 뗀 값 하고 나머지는 다 틀린 답입니다. 왜 틀렸는지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세요? 자, 안 궁금하시면 돌리시고 궁금하시면 들으세요. 자, 1번 8세 미만 소아가 위내시경을 했다면 가산한다라고 돼 있는데 8세 미만은 성인이랑 똑같아요. 보통 기준은 6세예요. 8세 너무 많이 컸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천자를 치료 목적으로 시행했다면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천자 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면 몇 퍼센트 가산? 30% 가산입니다. 자, 그리고 보기 4번 응급 환자에게 흉막 천자를 시행한 경우 소정 점수의 30% 가산한다인데 이게 아니라 응급 환자에게 어떤 특정한 그런 기준에 맞는 치료를 한 경우에는 50%를 가산해줘요. 응급실이 가능한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해준 구조예요. 그래서 흉막 천자한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하고요. 복수천자를 8세 미만 소화하겠다면 8세 어른이랑 똑같아요. 가산 없어요. 왜 이게 8세라고 문제가 자꾸 나오냐면 한 5년 전에는 기준이 8세였어요. 그러다가 그게 6세로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라고 나온 문제죠. 자, 129번 답은 3번. 자, 133번 풀어보겠습니다. 133번 박사선 단순 및 특수 영상 진단료의 소정 점수에 포함되어 있는 판독료와 촬영료의 비율로 옳은 것은 이라는 거예요. 엑스레이를 팡 찍으면 그 엑스레이가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의사가 그걸 판독을 해야 되죠. 오른쪽 위 옆에 뭐 폐렴이 있다라든지 뭐 왼쪽 아래 옆에 결핵이 있다라든지 혹은 이 체스트 PA가 노말이다 정상이다라든지 이거를 그 영상 기록지라든지 아니면 진료 기록지라든지 이런 데 기록을 의사가 해줘야 돼요. 근데 기록을 안 하면 뭐예요?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지 않으면 보배가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찍는 값을 만약에 엑스레이가 10,000원이면 찍는 값이 70% 하고 의사 판독 값이 30%예요. 판독을 안 하면 30% 받지 못해요. 이 병원에서 CT, MRI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한 달에 1,000,000원치 찍은 거예요. 1,000,000원치 청구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게을러가지고 기록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럼 이 병원에선 700만 원밖에 못 돌려받아요. 나머지 30%에 대한 300만 원 못 받거든요. 이때 이 심사과 직원, 보험심사 평가사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선생님 판독하세요. 선생님 판독하세요. 선생님 판독지가 빠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그 판독 결과를 채워 넣어야지 1,000만 원을 다 돌려받을 수 있겠죠. 이런 이제 것들이 보험심사 평가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예요. 자, 133번.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판독료는 소정 점수의 30%, 의사 선생님들이 판독하는 거, 그리고 촬영료는 소정 점수의 70% 찍는 값입니다. 자, 다음 문제 135번. 방사선 단순 영상 소화 가산입니다. 방사선 단순 영상은 엑스레이 찍는 걸 얘기해요. 자, 제 딸을 예로 들게요. 치과에서 진료 보려고 하면 입을 절대 안 벌려요.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잡아줄게 하나 둘 셋 하면 잡고 찍어요. 그래서 진찰료일 때는 30% 가산이었는데 이 엑스레이를 찍을 때는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 15%만 가산을 합니다. 엑스레이는 좀 협조를 해주는 거예요. 자, 135번의 답은 2번 15%이고요. 다음 136번입니다.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 시 동일 부위에 대해서 산정 가능한 촬영 매수는 단 먼저 얘기하면 한 부위에 최대 5매까지 촬영할 수 있어요. 6장 찍어도 돈은 5장이랑 똑같이 받아요. 왜일까요? 병원에서 돈을 많이 벌려면 자, 찍어볼게요. 어우, 잘 안 나왔네요. 우리 37도 각도로 찍어볼게요. 아, 확실하지가 않은데요. 42도 각도로 찍어볼게요.
이러면 이거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그죠? 그래서 한 5장 정도 찍으면 이제 판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부위당, 뭐 비골이면 코당, 손목당, 팔꿈치당, 어깨 하나당 최대 몇 장 찍을 수 있다? 5장까지 찍을 수 있다. 5장까지 산정 가능하다. 뭐 찍을 수 있는 건 더 찍을 수 있어요. 다만 돈 못 받는다. 5장까지만 돈 받을 수 있다예요. 136번 답은 2번 오메였습니다. 자, 141번입니다. 141번 방사선 단순 영상 진단료의 산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고요. 우리 틀린 답만 확인하고 갈게요. 자, 틀린 답 2번이고요. C화명 영상 증폭 장치 이용료를 만 6세 미만 소아에게 실시했을 경우 20% 가산한다가 아니라 뭐였죠? 뭐 찍을 때는 애기들 협조 좀 된다. 그래서 15%죠. 자, 답은 2번 15%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문제 150번입니다. 150번은 종합병원 입원 환자가 CT를 촬영했을 때 보험에 본인 부담금이 얼마냐라는 거죠. 우리 여러분 종합병원 입원의 본인 부담금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맞다. 입원의 본인 부담금은 종별에 상관없이 20%죠. 20%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자, 이 화면 한번 보실게요. 요거 심평원에 있는 화면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일반 환자 종별 상관없이 입원 본인 부담금 20% 맞지만요. 본인 부담률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특정 항목이 있어요. 특수 장비인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을 입원으로 그 외래의 본인 부담률로 적용을 합니다. 종합병원 외래 본인 부담률 얼마였죠? 50%죠. 30, 40, 50, 60 그죠? 50%여서 종합병원에서 CT나 MRI 같은 고가 의료 장비를 촬영한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50% 외래 본인 부담률에 따라갑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우리 오늘 문제풀이고요.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3번째 문제풀이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